저기에 호텔이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뷔페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투숙해봤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그곳, 잠실 고인물 롯데호텔 월드가 33년 만에 리뉴얼을 마치고 오픈했는데요. 오픈 후 생각보다 괜찮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88올림픽을 하루 앞둔 1988년 9월 16일 오픈한 롯데호텔 월드. 잠실을 지나가거나 롯데월드에 가면 꼭 보던 건물인데 언제부턴가 존재감 정말 없는 호텔이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오픈한 이후 30년이 넘게 리뉴얼이 진행되지 않아 오래되고 낡은 시설 때문에 내국인들은 잘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2020년 11월 32년 만에 리뉴얼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반년 만에 부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19층에서 31층까지의 객실과 클럽 라운지가 오픈을 하였고요. 나머지 저층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오픈할 예정인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지 출동해보았습니다. 잠실역과 지하로 연결된 호텔 로비는 오래된 역사가 무색할 만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 없이 깔끔하고 하얀 대리석 바닥과 벽면, 그리고 로맨틱한 금빛 오픈형 엘리베이터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채광까지 로비 하나만큼은 어느 호텔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특히 롯데호텔이 좋아하는 서유럽 감성과 군데군데 걸려있는 미술 작품까지 잘 어울려 엄지손가락이 저절로 올라가는 로비였습니다. 체크인은 1층 데스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한 예약의 경우 28층 클럽 라운지에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롯데호텔 월드의 객실 구성은 단순합니다. 기본 디럭스, 가족이 이용하기 좋은 디럭스 패밀리 트윈, 27층에서 31층까지 고층부에 위치한 클럽 플로어룸, 그리고 주니어 스위트와 디럭스 스위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 두 종류의 최상위 스위트인 프리미어 스위트와 프레시덴셜 스위트가 있는데 딱히 이용할 일이 많지는 않겠죠. 저는 롯데호텔 월드에서 2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객실은 최상위 스위트를 제외하고 가장 넓고 좋은 객실인 디럭스 스위트입니다. 객실로 들어서면 바로 거실을 맞이합니다. 어두운 목재톤의 바닥과 벽면 모서리는 밝은 하얀색 계통의 벽면 카펫과 대조가 되었는데요. 밝고 모던한 색감의 가구가 더해졌지만 목재톤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소 묵직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였습니다. 객실 디자인은 시그니엘 부산의 디자인을 담당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그룹 HBA에서 맡았는데요. 가구에 쓰인 파란 색감에서 시그니엘 부산 느낌이 느껴지죠. 무거운 공간에 최대한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가구나 스탠드 등 소품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55인치 TV는 핸드폰과 연결이 가능해 다양한 콘텐츠의 시청이 가능하고요. 창가에 있는 업무 공간은 금빛 스탠드가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거실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창가에 있는 세라젬 안마의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마의자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원하더군요. 뭔가 집에 사놓기는 애매한데 이렇게 한 번씩 놀러올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TV 밑에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살균 청정 기능을 갖춘 미국 몰리큘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거실 입구에는 LG전자 오브제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거실 밖으로 보이는 뷰를 볼까요? 롯데호텔 월드는 객실 건물 양면에 위치하고 있어 뷰도 두 종류입니다. 롯데월드의 지붕과 잠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뷰가 있고요. 반대쪽에 롯데타워와 석촌호수가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호텔 월드의 뷰에 대해선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롯데타워가 보이는 쪽은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서울에 투숙하면 롯데타워 자체는 볼 수 없는데 오히려 롯데호텔 월드에서 석촌호수와 함께 롯데타워를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미니바가 있는데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와 롯데호텔에 늘 있는 쌍개차와 드립 커피, 그리고 로네펠트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포트와 와인잔, 컵도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제 침실 보실까요? 거실 양쪽 끝에 침실과 연결된 미닫이 문을 열면 거대한 침대가 보입니다. 롯데호텔이 시몬스와 함께 만든 해온 침대와 침구인데요. 롯데호텔에 몇 번 투숙하다 보면 그 특유의 침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불이 뭔가 옛날 어머님이 결혼할 때 챙겨온 예단 이불 같이 되게 도톰하고 좀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누우면 되게 가볍고 진짜 침대와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롯데호텔에 가면 침대와 침구 덕분에 잠 하나는 잘 자고 오는 편입니다. 침대도 더블인데 딱 봐도 넉넉한 크기이죠. 침대 양쪽 협탁 위에 있는 스탠드가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 옆에 있는 지니는 척하면 척 물어보는 걸 잘 대답해줘서 좋았습니다. 창가 옆에는 별로 볼 건 없지만 뷰보라고 긴 소파와 테이블도 하나 있네요. 거실보다는 조금 작지만 침실에도 역시 TV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침실 옆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디럭스 스위트 치고는 욕실이 꽤나 협소하죠. 세면대도 한 칸밖에 없고요. 샤워 공간만 분리되어 있고 욕조와 변기는 밖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어메니티는 롯데호텔 전점에서 사용하는 파니에드 성수인데요. 욕실에도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샤워 후 물기를 쾌속 건조하는 에어 샤워인데요. 살면서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역시 이렇게 호텔 와서 한 번씩 체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메인 욕실 외에도 현관 좌측에 보조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면대에 쓰인 대리석을 보면 현대적인 느낌을 살려보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욕실 바닥의 격자무늬나 벽면 색감이 그다지 현대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리모델링을 하다 말았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 욕실뿐만 아니고 거실이나 침실의 바닥을 보면 기존 리모델링 하기 전 바닥의 흔적일지 새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실의 하드웨어인 벽면, 바닥 같은 곳은 리모델링을 완전히 했다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데 그 아쉬움을 세련된 가구나 안마의자와 같은 화려한 전자제품으로 덮으려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긴 했네요. 하지만 공간이 넓고 군데군데 마음에 드는 포인트도 있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묵은 객실 주니어 스위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리뉴얼한 롯데호텔 월드의 클럽 라운지입니다. 클럽 라운지는 라운지 이용을 포함한 패키지로 예약을 하시거나 객실 예약 후에 2인 기준 84,700원을 내고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꽤나 괜찮습니다. 클럽 라운지는 2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공을 들여 단장했다고 하는데 현대적인 감성을 잘 살려서 깔끔하게 꾸며놨습니다. 공간 자체는 타호텔 라운지에 비해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작으니까 음식 가져다 먹기에는 좋았습니다. 게다가 음식이 정중앙에 일렬로 준비되어 있어 어디에 앉아도 음식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애프터눈티는 체크인을 일찍 하시면 체크인 당일 드실 수도 있고 늦게 하셨다면 다음날 오후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디저트 트레이 하나가 제공됩니다. 스콘과 무스, 마들렌 등의 디저트가 하나씩 나오는데 상당히 심플하죠. 이외에도 브루게스타나 샌드위치 2종류, 간단한 과자와 견과류, 핑거푸드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럽 라운지의 하이라이트는 해피아워죠. 무엇보다 라이브 스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어 그날그날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제가 갔을 땐 스테이크와 2종류의 가니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썰어주셨는데 이날 해피아워에서 먹은 음식 중에선 스테이크 빼고 다 맛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굽기가 차이가 있는데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고요. 고기가 좀 질겼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 빼고는 음식이 하나하나 다 맛있었습니다. 해산물 그라탕과 새우 샐러드, 치킨 샐러드, 깐풍기와 훈제 연어, 연어 포케, 거기에 하몬과 다양한 햄, 치즈, 과일 2종류와 케이크까지 라운지답게 음식 종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맛은 다 괜찮았습니다. 와인은 레드와인 3종류와 화이트와인 2종류, 그리고 잭다니엘, 분베이 사파이어, 바카디, 볼스, 캄파리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피아워도 해피아워이지만 라운지 조식이 굉장히 푸짐했습니다. 메로구이와 닭고기구이, 귀여운 팬케이크와 다양한 베이커리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과일 5종과 가리비 샐러드를 포함한 샐러드 3종, 요거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로플 생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좀 귀찮긴 해도 바로 구워 먹으니까 바삭하니 좋더군요. 계란 요리도 귀엽게 케찹을 올려주신 게 인상 깊습니다. 한식은 잡곡밥과 국 한 종류, 그리고 밑반찬 6종류가 준비되어 있네요. 당연히 기라성 같은 신라호텔이나 포시즌스 클럽 라운지와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인당 43,000원 가지고 조식 먹고 저녁 먹고 게다가 술도 무제한이고 애프터눈 티까지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가성비의 클럽 라운지입니다. 이외에 클럽 라운지 이용 고객은 28층 회의실도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롯데호텔 월드의 중식당 도림과 뷔페 라세느, 1층 라운지와 베이커리까지 명성 높은 다이닝이 있으니 중요한 날 투숙하시는 거라면 호텔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운동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저층부 리뉴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롯데호텔 월드는 수영장과 헬스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에 대한 열정이 불타신다면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석촌호수 뛰시면 좋겠죠.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배고파서 넘어갔던 주니어 스위트 보러 가실까요? 스위트가 아닌 주니어 스위트이긴 하지만 거실과 침실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실도 충분히 큰 크기이고요. 49인치 TV도 있습니다. 디럭스 스위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오히려 밝은 색감의 목재톤이 쓰여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특히 주니어 스위트는 롯데타워 방향에만 객실이 위치해 뷰도 훨씬 낫죠. 욕실도 훨씬 리모델링한 티가 많이 나는 욕실입니다. 세면대의 조명과 대리석 바닥까지 환하고 밝았는데요. 다만 샤워 공간이 별도로 없고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거실과 욕조까지 보셨다면 굳이 돈 더 내서 디럭스 스위트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싶으실 텐데요. 주니어 스위트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침실인데요. 거실 안쪽에 있는 침실은 침대도 크고 세라즘 안마의자도 있고 벽면에 옷장도 귀여운데 중요한 게 창문이 없습니다. 처음에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잘라고 누우니까 생각보다 답답하고 공기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더군요.
건물 구조상 창문을 못 뺀 것 같은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침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주니어 스위트보다는 디럭스 스위트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롯데호텔 월드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강남 가성비 5성급 호텔 클캉스를 노리신다면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대비 라운지가 괜찮습니다. 물론 더 높은 비용을 각오하신다면 강남에 더 훌륭한 라운지를 갖춘 곳도 있지만 최상위 5성급 호텔 가기엔 가격이 좀 부담되고 4성급 가기엔 아쉬우시다면 롯데호텔 월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클럽 라운지가 있는 호텔들과 비교하자면 비수기 평일 기준 라운지 포함 기본 객실 가격이 JW 메리어트 서울이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단 내년 상반기까지 호텔 내 이용 가능한 부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래도 호텔 가면 헬스장, 수영장 잘 안 가시는 분들, 오로지 쉬고 먹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네요. 또한 잠실역 일대가 워낙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많아 가족 단위 호캉스 투숙객에게도 좋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객실 넓은 게 좋잖아요. 롯데호텔 월드의 디럭스 스위트나 주니어 스위트가 강남권에 위치한 다른 호텔들에 비해 스위트치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애초에 롯데호텔 월드는 건너편에 같은 식구인 시그니의 서울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 호텔로 포지셔닝하는 곳은 아니고요. 최상위 5성급 호텔과 4성급 호텔 사이 어딘가에 있는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점들, 객실 리모델링은 했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아쉬운 부분 등은 감수해야 할 점이네요. 또한 롯데호텔 얘기하면 항상 직원분들의 과한 친절함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번 투숙 기간에도 정말 넘치게 친절한 직원분들 덕분에 감사했지만 불쾌했던 하나의 경험 때문에 서비스가 좋은 호텔이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블로그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호텔이라기보다 대형 리조트에 가까운 부산의 명물, 기장의 명물 힐튼 부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